자, 됐고요. 이제는 마지막 하나 할게요. 자, 이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해서 짜증나시겠지만, 왜냐면 지금 하는 요놈 시기가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개정 과목만 달라요. 개정 과목만. 자, 보시죠. 자, 우리 그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퇴직급여라고 해요. 퇴직급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실 게 우리 퇴직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아니에요. 부채 맞죠? 근데 우리가 1년 이내 1년 근무하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 안 줘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영점 할 때 11개월 작성했고 11개월. 그래서 얘네 좀스럽거나 너무 얘기는 못하지 가서 그죠. 왜냐면 직영점이니까 그 밤에 할 때 1.5배 더 줬거든요. 2배인가? 그죠? 더 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얘네들이 다 퇴직금 안 주려고 나쁜 놈들 이렇게 속으로만. 자, 아무튼 그래서 1년 넘게 근무한 사람한테만 줘야 될 의무가 강제가 되니까 비유동부채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유동부채라고 장난치거든요, 여러분들 조심. 자, 그러면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요, 제가 왜 대손충당금을 여기서 하냐면, 왜 33페이지 있으니까 원래 미리 했었어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 하냐면, 요놈 새끼랑 똑같아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해보죠. 보실게요. 자, 여기 사례. 일단 미리 띄워놓고, 요거 무시하시고 일단 사례. 여기 보시면, 우리 시험에는 얘도 설정하는 거 냅니다, 주로. 설정하는 거. 자, 보시면, 자, 기말 현재 1기 가정이에요, 1기 가정. 요거 하기 전에 이거 설명드려야 돼, 미리. 뭐냐면, 자, 종업원이요. 우리 회사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고 퇴사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5년 동안 수익을 남겨준 거죠. 네, 회계 입장으로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일상생활 말고요. 그러면 종업원이 5년 동안 수익을 남겨줬고요. 종업원이 이제 5년 일하고 퇴사를 해서 퇴직금이 나갔어요. 그럼 퇴직금 나갔을 때 퇴직금 나갔으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이 5년째 나갔죠. 나갔을 때 비용하면 회계 원칙에 어긋나요. 수익은 5년 동안이잖아요. 그 종업원을 통해서. 맞죠? 근데 비용은 원샷으로. 그러면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12월 31일마다 종업원이 퇴사할 걸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 추정해. 마치 대손을 예상하듯이 추정해서 미리미리 비용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 논리에 그 논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알죠? 그것 다 그 이유에 그 이유. 딴 이유 없어. 알죠? 그럼 나중에 퇴직금 줬었을 때는 미리 비용한 게 있으니까 또 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 나가면 그 미리 비용한 적 없으니까 이제 비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완벽하게. 계정 과목만 다를 뿐.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제 12월 31일이고 1기입니다. 1기. 예. 우리 시험에 1기다라고 하면 기초 없다. 그 말입니다. 기초 없다. 전년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1월 1일에 종업원 5명을 고용을 했대요. 고용을 했는데 이제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종업원 5명이 1년 이상 근무했죠.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강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12월 31일에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은지 추정을 하래요. 그렇죠? 추정을 해봤더니 1,000원의 퇴직금을 줄 것으로 추정이 됐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야, 미리 비용 잡아. 종업원이 5명이 수익을 남겨줬잖아, 1년 동안. 그럼 관련된 비용 잡아야지. 이 논리예요. 회계 원칙.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12월 31일자에 부채가 1,000원이 증가해야 되겠죠, 1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쌓아둔 부채 있죠. 요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받아들여 여러분 이런 애들 자주 보시게 돼요. 나중에 실제 업무하시면. 그죠? 엄청난 계정과 많이 써요, 진짜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어요. 부채를 늘리면 되겠죠, 대변으로?
그래서 1,000원 늘리면 됩니다. 1기니까 기초가 0이거든요. 없거든요, 부채가. 늘리고, 그 다음 미리 비용 퇴직급여 하라라는 거. 퇴직금 주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제 이거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미 대손충당금에서 했어요. 자, 이제 사례 연결. 자, 2기 중에 종업원이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퇴직금 400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그럼 일단 현금이 400원 감소하겠죠? 근데 퇴직금 400원을 줬을 때 비용? 하면 안 되죠. 왜냐면 1기 말에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했거든요. 그때 퇴사했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좀 이따 띄우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미리 회사가 부채로 인식한 걸 이제 준 거잖아요. 준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먼저 상계 없앤다라고 해요. 그리고도 모자르면이라는 건 미리 비용한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똑같이.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더 나간 건 이제는 퇴직급여 비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논리가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채를 차변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남아요? 이제 퇴직금 주고 나서 600원 남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 전 아까 똑같아요. 대손순환입니다. 예상하기 전 퇴직급여 팔 아파.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충이라고 퇴충? 사람들 많이 퇴충이라고 합니다. 팔 아파가지고. 잔액이 600원 남습니다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사례 연결입니다. 우리 아까 대손의 예상도 12월 31일마다 계속했죠? 똑같아. 여기도 퇴직금 얼마 줄지를 무조건 12월 말에, 아니 12월 말이래. 맞구나. 12월 말에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내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내지 않아요. 1,000원으로 추정했다. 요딴 식으로 안 냅니다. 절대. 우리 시험에 어떻게 줄지 아냐면 이렇게 줄지예요. 퇴직급여 추계 이렇게 줄지. 퇴직급여 추계. 이렇게 내 이렇게. 뭐, 네. 이게 퇴직금 추정액이에요. 여러분들 추계가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 진짜 이렇게 줘요. 무조건 이렇게 나갑니다. 추정했다라고 안 줍니다. 쓸 때. 그래서 용어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퇴직금의 추계액.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시는 분, 그 연말정산 말고 우리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내가 장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계 신고한다라고 추계 신고. 추정해서 신고하는 거. 그죠? 그 추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기 말에 이제 종업원 4명 남았죠. 다시 종업원 4명이 열심히 2기 연도에 또 수익을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놈의 수익비용 대응이 원칙. 그러니까 미리 비용 잡으라라는 거예요. 또 관련된 비용 퇴직할 때 퇴직금 줄 때 잡지 말고. 자, 그래서 1,500원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600원이 이미 있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기말에 부채가 1,500원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되세요? 근데 이미 600원은 있죠. 그럼 얼마만 더 여러분들 부채를 늘리면 돼요? 900원만.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퇴직 일단 무시하시고 여기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900원 늘려요. 그리고 추가적인 퇴직금이 900원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2기연도 입장에선 추가적인 퇴직금 예상이 900원인 거죠. 이걸 미리 비용으로 차변에 퇴직급여 하는 거예요. 대손하고 논리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논리는 대손충당금과 똑같지만 짜증나잖아요. 분계가. 맞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자동절사를 준비해왔어요. 그죠? 뭐죠? 그죠? 자동절사를 보시면 안도의 이제 미소가 요거.
그죠? 그래서 자동결산이에요. 왜냐면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으니까 자동결산 똑같아요. 그래서 278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교재. 자, 교재 278페이지 갑니다. 278. 자, 278페이지 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맨 위에서 그 밑줄 못 친 게 부채 계정의 동그라미 1번 있죠? 맨 위에 그 표. 자동결산 정리사항의 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보이세요? 밑줄 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6개를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 6개가 아니면 다 우리가 12월 31일자 가셔서 차변, 대변 직접 끊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달라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수동결산은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 6개 아니면 다 수동결산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거 자동결산으로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좀 여러분들. 일단 저희 지금 급해요, 제가 지금. 급해요, 많이. 아니, 지금 급한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 자, 보시죠, 여기. 자,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하고 둘이 막 형제 자매거든요, 둘이. 논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논리, 형제 자매니까 붙어 있어야죠. 맞죠? 네. 실제로 그 영상 보니까 저는 외동이거든요, 외동. 외동이 귀하게 생겼잖아요, 귀하게 자라. 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귀하게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기야 키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영상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오빠 있는 사람들 욱하던데 막 짜증 소름 돋는다고 막 할 때. 좀 오빠한테 막 선물 받았다라고 오빠한테 뭐 선물 받은 거 있냐고 그러니까 막 치를 떨대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 그래도 이게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닌가? 맞죠? 왜냐면 혼자 있어봐요. 이게 어렸을 땐 좋다? 어렸을 때는 컴퓨터 게임 혼자 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나중 가니까 부모님은 제가 혼자 책임져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그게 있어요. 약간 마음의 부담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의지가 되잖아요. 될걸요? 분명히 돼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튼, 그래서 여기 둘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손삼각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쭉 누르시면 돼요. 똑같이. 그죠? 누르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꼭 추정액이라고 안 나온다라고 했죠. 누르면 이렇게 떠요. 추계액이라고. 그죠? 얘도 똑같아요. 방법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 설정 전자액 있잖아요. 똑같이. 아까로 따지면 600원 이미 있던 거. 했죠? 근데 여기 추계액은 아까로 따지면 1,500원 추정되는 거, 기말에. 근데 뭐가 보이셔야 돼요? 여기가 보이셔야 돼요. 500번대, 800번대. 왜냐면 공장 임직원들이 있을 거고 본사 임직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쵸? 감가상각비랑 비슷해요. 공장 본사를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면 위쪽에다 적으시 추계액을요. 알죠? 500번대니까 위쪽 500번, 508번. 그죠? 본사면 아래쪽으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지지고 볶고 설정액을 다 계산해줘요. 추계액 넣으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근데 시험에 최근에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위 둘을 거꾸로 줬어요. 표를. 상단부가 본사, 하단부가 공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요. 그래서 고지고대 믿으시면 안 돼요. 꼭 공장하고 본사의 위치가 문제지에서 같이 정확하게 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요거 하고 숙제 내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317페이지네, 317페이지. 317. 자, 317페이지. 자, 317페이지에 문제 5번에 3번입니다. 317페이지에 문제 5번에 3번. 문제 5번에 3번이고요. 회사는 1043번입니다. 이거는 회사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043번으로. 페이지 못 찾으시겠으면 여기 화면 보시면 되는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네. 자, 보시죠. 자, 여기 3번 문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실 때 이 문장이 보이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 자동 결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베스트예요. 물론 이 문제는 쉽게 준 게 아예 그냥 줬어요. 문제를. 설정액을. 요거는 이렇게 나왔던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 여기 설정액을 줬죠. 줬죠. 응. 당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이거 몰라도. 아무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추계액이라 퇴직급여 추계액. 그죠? 여기 있죠? 그럼 해볼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동 결산이니까. 가가지고요. 1월부터 12월 잡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면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여기에 퇴직급여 추계액, 여기밖에 입력이 안 돼요. 여기밖에 입력이 안 되는데, 자, 계산은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본사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이랬었죠? 우리가 여기 판매관리부가 본사죠, 본사. 본사 거 설정에 계산해 볼게요. 이 1,300만 원 맞는지. 네. 뭐냐면, 자, 본사가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500만 원 뛸게요. 2,500만 원 있었죠, 기초에. 기초에 2,500만 원. 근데 우리가 기중에 퇴직금을 줬어요. 그럼 퇴직금 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아까 깐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2,5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깠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1,700만 원 나와요. 요게 우리가 설정 전 잔액이 돼요. 기초에 2,500만 원 있었는데 설정액은 우리 12월 30일 나는 거잖아요. 맞죠? 요건 마지막에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두 번째로 줬지만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기초가 먼저 있고 기준이 나중에 있고 3번이 기말에 예상해서 4번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럼 2,500만 원이 대충이라 할게, 대충. 대충이 기초에 2,500 있었어요. 근데 시점 따지면 기중에 800만 원 퇴직금이 나간 거예요. 나갔지만 우리가 이미 예상해서 2,500만 원 쌓아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800만 원만큼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700만 원이 설정하기 전 잔액이 되는 거죠. 근데 기말에 여기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다. 이게 퇴직금 예상액이에요. 시험에서는 추계액이라고 친절하게 추정액이라고 안 줍니다. 그럼 예상을 해봤더니 3천만 원의 퇴직금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즉 기말에 3천만 원의 부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채가. 근데 이미 1,700만 원의 부채가 이미 있죠. 이해되세요? 있으니까 얘 빼면 추가적으로 1,300만 원을 쌓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설정액이 1,300만 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똑같은 논리로 계산하면 생산보도 1,500만 원 나와요. 똑같은 논리로 계산하면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2천만 원이 설정된 잔액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절대 장난 안 쳐요. 자동 계산 하는 거. 여기까지 장난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장난은 이미 쳐놨죠. 판매관리부가 위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판매관리부가 여기 800번대죠. 800번대. 요거. 판매관리부 지금. 1,300만 원 설정전 잔액. 1,700이구나. 1,700 설정전 잔액. 예, 보시면 여기에 알아서 친절하게 줬어요. 여기 설정전 잔액 1,700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알죠? 그럼 여기에다가 추계액이 지금 3천만 원이죠? 그죠? 여기 800번대니까 여기가 본사 쪽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 3천만 원 집어넣으셔야 돼. 이거. 요게 그 문제예요. 요게 위아래 장난친 거. 요렇게.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사래. 공장 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도 기초에 3천만 원, 시점 1, 2, 3, 4번 눈동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기초에 3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기중에 퇴직금 1,000만 원 나갔네?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1,000만 원 깎겠죠? 그러면 설정하기 전 잔액이 얘가 2천만 원 남아요. 근데 기말에 생산부를 3,500만 원의 퇴직금이 나갈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근데 이미 2천만 원 있잖아요. 있으니까 1,500만 원만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로 온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면 설정 전 잔액 2천만 원이죠. 공장 거, 제조 생산물이 공장이잖아요. 공장. 맞죠? 그럼 여기 설정 전 잔액이 공장이 500번대, 여기 500번대. 여기가 설정 전 잔액이 2천만 원인 거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는 3,500이 돼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꼭 공장 분사를 확인하세요. 여기다가 3,500만 원 집어넣고 똑같이 아래에 있는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을 제발 좀 외워주시는 게 진짜 편해요. 많이 편하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